이거는 남의 나라에 대한 명백한 주권 침해죠. 이거는 진짜 만약에 우리 땅에다가 누가 이렇게 쐈다 그러면 진짜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미국이 이걸 사전에 알고 있었네? 상부 정지부장의 투시경. 자, 이스라엘이 도하를 공격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 보여드렸으니까 영상은 여기서는 다시 되풀이하지 않고, 일단 명목은 물론 하마스를 공격한 거예요. 물론 하마스를 공격했지만은 이게 도하에 있는 하마스를 공격을 했다. 일단 공격 자체를 비판을 하고 그 비판에는 미국도 동참을 했습니다. 물론 유럽은 더욱더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요. 그런데 보면 하마스의 고위급 지도부를 공격을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정작 노린 사람인 알리 할 하야라는 이 양반은 못 죽이고 이 양반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일단 참모진이나 다른 어떤 그 하마스 대원들 등등해서 한 5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카타르 군인도 있어요. 어쨌거나 원래 목표했던 사람은 일단 못 죽인 걸로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쟁점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지금 도하를 때렸다는 거. 도하라는 거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협상중재국이라는 거. 협상중재국을 때렸다? 협상중재국이라는 건 우리는 휴전협상 따위는 안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그러기 위해서 완전히 전쟁이랑 상관없는 남의 땅이잖아요. 카타르는 그래도 건건마다 중재 역할만 했지 딱히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역할을 안 해왔는데, 적대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남의 나라 땅에다가, 물론 하마스를 죽인다는 목적이 있지만 남의 나라 땅에 남의 나라 국민들까지 죽일 수 있는 위험한 공습을 감행을 했다. 이거는 남의 나라에 대한 명백한 주권 침해죠. 이거는 진짜 만약에 우리 땅에다가 누가 이렇게 쐈다 그러면 진짜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미국이 이걸 사전에 알고 있었네? 라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야, 이런 공격하면 안 돼라고 미국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놈들이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던 흔적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예컨대 미국 대사관 직원들은 미리 피신을 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카타르에다가 야, 곧 때릴 것 같다. 대비해라. 라고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때렸다는 이 카타르란 나라의 특수성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과연 여기서 이중 플레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일단 카타르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미국이 사전에 알았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캐롤라인 리벳이 이제 위트코프 특사를 통해서 카타르에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카타르는 우리는 못 들었다. 야, 우리는 듣지도 못했구만 뭘 알려줬다는 거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미국한테 면죄부를 주는 효과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 알려줬으면 안 알려준 대로 문제긴 한데, 몰랐으니까 안 알려줬지. 그러면은 알고도 침묵했다라는 혐의는 오히려 벗게 되는. 그래서 이런 공격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미국의 비난이 그냥 앞뒤가 다른 이중적인 행태가 아니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지금 카타르에 머물고 있는 하마스의 지도자입니다. 사실은 이걸 제가 이스라엘을 편드는 건 절대로 아닌데, 이건 좀 생각을 해볼 만해요. 좀 이따가 잠깐 나오겠지만은 가자라는 데는 지금 완전히 거의 폐허가 됐잖아요. 그래서 진짜 가자 하마스라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과 싸우는 목적인즉슨 가자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일 텐데, 가자 사람들은 그토록 위험에 빠뜨려 놓고는 이른바 하마스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외국 나가고 탱자탱자 놀고 있어요. 카타르 도하 얼마나 좋은 도시예요. 거기에 물론 돈만 있으면이라는 단서가 붙긴 하지만 얘들은 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지들끼리 탱자탱자 놀고 있다. 이건 일단 생각을 해볼 문제가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공격의 타겟이 된 사람이 누구냐? 이 양반하고 이 양반이에요. 여기 이제 설명이 절절히 있는데 그냥 딱 이겁니다. 여기 이 양반들이 보통 카타르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휴전 협상을 하러 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타겟이 된 2사람은 뭐냐? 모스트 시니어 니고시에이터, 키 니고시에이터 멤버. 그러니까 협상단이에요, 협상단.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협상자를 타겟으로. 그래서 이번에 죽은 게 이 양반의 아들인 거예요. 이 양반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 양반이 이제 협상 물 건너갔지 뭐 살았다 하더라도 이 양반들이 그리고 협상단이다 보니까 이번에 공격한 데는 이 양반들의 숙소예요. 그러니까 낮에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낮에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딴 데 가서 다른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 회의라는 게 뭐 카타르 당국하고 휴전 회의였는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뭐 제3의 장소에서 회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딴 데 가서 회의하고 있다. 그래서 정작 얘들은 다 살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스라엘로서는 목적 달성은 못하고 욕만 드립다 먹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어쨌거나 이 협상단을 죽이려고 한다. 협상 의지 없음을 명쾌하게 한다라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카타르라는 게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중동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사우디, 이란 이렇게 중심으로 딱 놓고 한쪽 구탱이에 이제 이스라엘이 뉴스에는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한쪽 구탱이 조그맣죠. 사실 카타르도 되게 조그맣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작아요. 두바이보다는 큽니다. 어쨌거나 이 카타르라는 나라가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중동 사태를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이 조율을 하죠. 근데 미국의 공군 기지가 중동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기지가 카타르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지난번에 이란이 카타르에도 공습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사실은 미리 알려줬죠. 이게 약간 약속 대련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공군 기지를 싹 비워줘요. 미국이. 그래 니네 화났지? 그래 화풀이 한번 하자. 때려. 뺨을 내준 거예요. 대신에 이제 뺨 위에다가 이제 카반 다 친 거죠. 때려 그러고는 비행장을 싹 다 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피해는 전혀 없도록 만들어 놓고 당연히 도하에도 야 제대로 온다는데 그렇게 알고 있어. 뭐 피할 거 있으면 피하고 이런 정도로 이제 카타르하고 미국하고는 긴밀합니다. 이제 이란이 공격을 한다 그랬을 때 때릴 정도로 가장 중요한 미군 공군 기지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렇게 잘해줬더니만은 네가 이스라엘한테 통보받고도 야 하지마 그러고 말렸어야지. 그래 해 그러면서 야 얘들 때린다는데 니들이 대비해라. 이게 지금 네가 할 짓이니? 그러니까 미국이 인심을 잃은 이 단면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이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공군기지 그냥 미국까지 이래져 버리면은 이제 미국도 사실상 휴전을 뒤집어 엎겠다라는, 그러니까 휴전의 의지가 없다. 트럼프도 빨리 전쟁 끝내자라고 하는데 결국은 네타냐후가 하는 식으로 전쟁을 끝내는 방식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한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풀어줘라. 근데 지금 니네가 휴전에 협상을 하듯이 찔끔찔끔 풀어주지 말고 남아있는 인지를 다 죽고 이제 몇 명 남지도 않았잖아. 다 내놔 한꺼번에. 그러면 이제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제 협상 카드가 전혀 없어지니까 그 짓은 죽어도 안 하려고 그러죠. 때려쳐라. 때려치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간다. 이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협상 의지 없음을 딱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자지구 소개령을 내렸습니다. 완전히 가자를 비워라. 네타냐후가 한 말입니다. 자, 내 말 잘 들으세요. 가자 시민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여러 번 경고했죠. 지금 당장 꺼지세요. 나가세요. 거기서 당장 꺼지세요. 이게 이제 이 가자 지구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미 가자 지구와 가자 시티는 좀 달라요.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 전체 지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가자 지구는 한 요만큼입니다. 그 요만큼을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자 지구고 가자 시티는 여기가 가자 시티고요. 그래서 이 가자 시티, 인구의 많은 부분이 살던 이 가자 시티를 비워서 이제 비워라. 어디로 가느냐? 여기 칸 유니스나 또는 알 마와시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참고로 이게 이스라엘 전체에서 요 가자 지구라고 하는 데가 여기 남쪽 끝에서 북쪽까지의 거리가 대충 한 40km 정도 됩니다. 40km 정도면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은 우리 서울 김포공항에서 미사리까지 쭉 가면은 그게 한 40km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대충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 서쪽 끝에서 동쪽 끝 정도가 한 요 정도. 여기가 김포공항, 여기가 미사리,
이 정도 생각하시면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기 가자시티에 있는 사람들, 야 여기서 다 방 빼고 저기 저 알마와시나 칸 유니스로 가. 사실은 비슷한 동네예요. 이 말인즉슨 여기 저 어디 강동구 명일동에 살던 사람들을 니네 집 저기 저 김포공항 앞에 공항동으로 이사가. 화곡동으로. 공항동보다는 화곡동 정도 되려나? 당장 짐 싸서 화곡동으로 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명일동 사는 사람한테 화곡동 가라 그러면은 명일동과 화곡동이 요즘에 명일동 분위기가 또 옛날이랑 많이 바뀌었죠. 옛날 둔촌동도 옛날이랑 또 지도가 많이 달라졌고 뭐 아무튼 그 정도로 이렇게 저 극과 극의 세계로 가는 거죠. 더군다나 그렇게 가라고 하는 알마와시나 칸 유니스는 좋은데냐. 여기가 알마와시가 대표적으로 지금 가자시티를 비우려고 미리 이제 난민 수용소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텐트 쳐놓고 지금 이제 텐트촌을 만들어 놨어요. 텐트촌을. 그러니까 여기 와서 니들 살아. 그러고는 이게 가자 인구 전체가 이 전체가 면적으로 치면은 요걸 제가 아까 미사리부터 김포공항이라 그랬었는데 한강 이남의 서울보다는 한강 이북의 서울을 다 합친 면적 정도 됩니다. 이 면적 전체로 따지면은 그 정도의 느낌이니까 그 안에 200만 정도가 사는 거예요. 하기는 한강 이북의 서울 인구가 200만보다 더 많으니까 가자에 복닥복닥 산다고 말할 것도 아니네. 서울이 더 복닥복닥하네. 문제는 이제 그 가자는 이런 중간에 사람 별로 안 살아요. 딱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군데니까.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저기 저 강동구하고 저 강서구에만 사람이 사는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쨌거나 싹 다 비운다. 비워서 싹 다 비운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구역을 만들어 주겠다. 인간적인 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다. 근데 그 인간적인 곳이라는 게 미어 터지는 텐트촌이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오늘 공습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소개령을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하마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게릴라전이잖아요. 게릴라전의 문제는 결정적인 승리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이제 쫓겨났다고 알고 있지만은 당연히 전투를 벌이면 미군이 늘 이겨요. 근데 늘 이기는데 늘 쫓기고 늘 당하고 결국은 쫓겨나요. 그게 게릴라전의 특징이에요. 게릴라전이라는 거는 결정적으로 전통적인 군대라는 거는 여기 가자시티가 수도야? 여기에 뭐 예컨대 행정중심 뭐 청사가 있어? 수도를 점령하면은 나 졌다. 그래 네 이겼어. 자 어떻게 항복해주면 돼? 뭐 무조건 항복.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게 전통적인 전쟁이에요. 근데 게릴라전의 양상으로 들어가면 그런 거 없습니다. 가자시티에 들어왔어? 일단 땅굴 파고 들어가. 일단 일로 들어갈까? 그러고는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다 이겼는데 갑자기 땅속에서 뭐가 삐끗삐끗 튀어나와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뭔가 이제 거점이라는 게 없다. 뭐 어딘가를 먹으면은 이건 싸움 끝내는 판이라는 게 없다. 두 번째, 적군과 민간인의 구분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총 들고 적군 나오나 그러고 보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던 아줌마가 에이 울지 마 그러면서 애 달래고 가다가 갑자기 총 뽑아갖고 뻥 쏘네. 어쩌라고. 그렇다고 또 제 총 갖고 있을지 몰라 그러고 먼저 쏘면은 알고 봤더니 그냥 애 칭얼거리는 애 달리는 아줌마였어. 또 민간인 죽였다고 욕 직사게 먹지? 돌아버리는 거지. 이게 이제 게릴라전의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극단적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원래 이국가 체제라는 게 진짜 성공적으로 돼서 진짜로 자 니도 니 나름대로 잘 꾸려가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잘 꾸려가고 서로 무역도 하고 뭐 사이좋게 지내자 보통의 나라들처럼 이렇게 가든가. 그게 아니면은 게릴라전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도리가 없어요. 그냥 아예 일단 민간인하고 군인하고 싹 다 구분을 해야 된다.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싹 다 밀어내라. 여기 남아있는 거는 전부 다 민간인 아니다. 군인이다. 앞으로 내 눈에 띄는 놈은 다 군인이기 때문에 다 쏴 죽여도 된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전략이 그건 거죠. 하마스는 당연히 길길이 뜁니다. 이게 비인도적인 처사라는 거죠.
여기 살던 사람을 강제로 여기로 이주시킨다. 아니 여기 살던 사람한테 폭격하는 건 뭐 얼마나 인도적이길래. 근데 사실은 하마스가 이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거를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비난하는 것도 전술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여기서 얘들이 없어지면은 하마스는 여기서 더 이상 활동을 못해요. 여기 남아있으면은 자기는 나는 하마스 대원이요. 쏴 죽여도 할 말 없어라고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암만 가라 그래도 다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나는 그냥 죽을 날 다 됐는데 여기도 어차피 그냥 천막촌인데 뭐 여기 폐허 속에서라도 콘크리트 벽에 기대서 잘난다. 그런 사람이 있겠지. 더욱더 비극은 일어나겠죠. 이게 게릴라전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하는 놈들도 피곤하고 당하는 놈들도 피곤하고 네타냐후로서는 뭐 사실은 전쟁을 끝나지 못하는 국내 정치적인 요인이 많이 있어요. 근데 기왕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으면은 여기서 만약에 가자지구를 어정쩡하게 봉합하고 넘어간다? 하마스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그 저항 세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30년 넘게 있었지만은 우리 독립운동이 그래서 멈췄냐고요. 안 없어져요. 어차피 못 없애요. 얘들은 그러고 요즘에 세월 얼마나 좋습니까? 총 구하는 거 얼마나 쉽고 폭탄 구하는 거 얼마나 쉬워. 그러면 정규전으로 진짜로 국가 대 국가로 한판 붙어 게임이 안 되지. 근데 하마스는 그렇게 전쟁하지 않잖아요. 몰래 살금살금 가가지고는 버스 정류장에서 바바바바방 쏴도 되고 내지는 살금살금 가가지고 쓰레기통 안에 폭탄 하나 싹 넣고 그리고 쇼핑센터에서 터뜨려도 되고 방법은 얼마나 많아. 그러느니 아싸리 씨를 말려버리자. 제가 이 방법이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돼가고 있는데 게릴라전에 덫에 빠지면은 사실은 아싸리 극과 극밖에 없다. 적절한 봉합이라는 게 없다라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